저한테 너무 유튜버 같다는 거예요. 진짜 이 세상에 남을 수 있는 게 뭘까? 이로워요.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전 봐요. 크리에이터는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가? 근데 이때 성공의 의미를 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이 성공이라는 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또 팔로워 수가 늘고 그걸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. 내가 크리에이터로서 재밌어야 돼요.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게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의미로 저는 성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. 전 단 하나예요. 이루어야 된다. 그 이유는요.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. 시간은 계속 흘러가잖아요. 신형철 작가님은 이 시간을 목숨이라고 표현했어요. 저는 그 말에 정말 동의해요. 우리도 지금 같이 있는 이 시간이 서로의 목숨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소중한 거고 저는 그런 여러분을 감사해요.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.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요, 진짜 이 세상에 남을 수 있는 게 뭘까? 이로워야 돼요. 서로의 시간을 이롭게 하는 게 가장 좋죠. 전 여러분이 크리에이터로서 방송을 하든 제품을 만들든 서비스를 만들고 스타트업으로서 사업을 할 때도요, 세상을 조금 더 낫게 하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인간은 그럴 능력을 갖췄잖아요. 그렇다면 좋은 데 쓰는 게 맞죠?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이롭게 만들 것인가,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그걸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어요. 제가 말하기 수업을 하는 거는요,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. 말을 너무 못했었는데요, 하나하나를 다 배우고 발전했어요. 면접 가는 것도 너무 무서웠어요. 근데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. 여러 개의 회사도 다녔고요. 그때 그 공포를 전 알아요.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코칭할 수 있는 거예요. 면접 때 긴장 한 번도 안 했던 사람도 있어요. 그냥 처음부터 반갑고 자신감 가득한, 학창 시절 내내 발표 많이 해보고 반장 해본 사람들. 근데 저는 청소 잘하고 정리 잘해서 늘 미화부장밖에 안 했어요. 그래서 뒤에서 항상 정리하고 닦고 쓸고 이런 사람이었어요. 앞에 나와본 적 별로 없었어요. 그 긴장을 알기 때문에 저는 나처럼 이렇게 떠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. 그리고 살다 보니까 많이 만났고요. 어떤 친구는 그 긴장을 못 이겨서 면접장에서 울더라고요. 근데 실제로 면접 보면서 우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. 끝나고 나와서 제가 위로했어요. 그리고 같이 부둥켜 안고 제가 안아줬어요. 근데 그 포옹은 제가 알기 때문이잖아요. 저는 크리에이터가 자기가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잘하는 것들 중에서 타고나기를 잘한 것도 있을 거고요. 내가 노력해서 잘한 것도 있을 거예요. 저는 노력해서 잘하고 있는 거를 택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럴수록 더 세세하게 고객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죠. 그럴 때 더 많은 사람을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. 그걸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좋겠어요. 여긴 제가 전 세계를 빨간색으로 쳐놨는데요. 한국 사람이 아니라 상관없어요. 그냥 인간이면 다 적용될 수 있는 것 있잖아요. 그런 걸 만들어낼 때 훨씬 더 가치가 있겠죠. 또한 한 명한테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저는 KBS 라디오 지금 3년째 하는데요. 제가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유가요, 이게 매주 방영을 해서 3주치를 제가 녹음을 하는데요. 그걸 3년째 하는 거예요. 난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?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같이 진행하는 지영서 아나운서님이 좋아요. 그 아나운서님이 저한테는 선생님 같아요. 이를테면 승수 씨 호감 이렇게 말을 해보면 맛이 더 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호감, 장음이기 때문이에요. 장단음을 지켜 말하면 듣기에 좋다는 거죠. 저는 방송할 때는 그런 걸 다 고려했었는데요. 어느새 사업하면서 실질적인 방송, TV에 나오는 걸 안 하다 보니까요, 그걸 까먹었어요.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분이라서 좋아요. 근데 이 지영서 아나운서님이 저한테 최근에 해줬던 조언이 어떤 거였냐면, 저한테 너무 유튜버 같다는 거예요. 제가 쇼폼을 많이 찍다 보니까요, 1분 안에 말하는 게 된 거예요. 또 하나는 여러분을 너무 외쳤어요.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였어요. 여러분이란 단어를 빼면 저는 한 명한테 말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이 호칭을 쓴 바람에 다수한테 말하는 것 같잖아요. 근데 언제나 말은요, 라디오든 방송이든 회의할 때든 발표할 때든 보고할 때든 한 명한테 하는 게 맞습니다. 듣는 사람은 한 사람만 보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1대1로 말하고 1대1로 시선을 느낄 수 있는 게 제일 좋은데요. 이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전 봐요. 또한 시기에 상관없는 걸 이야기를 해주세요. 시제가 들어가는 순간 그 영상이 나중에는 되게 낡은 게 될 수가 있어요. 하지만 내용에 따라 이것도 차별은 둬야 돼요.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, 무라카미 하루키 책 되게 좋아하는데요. 그분이 쓴 이 책은 달리기를 시작한 지 20년째 됐을 때 그 책을 냈어요. 에세이고요. 9편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요. 다 날짜가 들어와 있어요. 그걸 보면서 이분은 정말 2년 동안 마라톤하고 달리기 하는 과정을 소상히 기록했구나. 그런데 이걸 20년째 묵혀놓고
이제 나왔구나.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더 많이 감사함을 느끼죠. 이분이 20년 전에 이 책을 낸 거예요. 40년째 달리고 있는 거예요. 그렇게 숫자가 주는 힘이 있다면 해도 되는데요. 그러지 않을 거면 웬만하면 빼는 게 좋죠. 특히 어제, 지난주 뭐 이런 표현도 영상에서는 안 하는 게 훨씬 좋아요. 1분을 잘 하면요. 모든 이야기를 잘 하실 수 있어요. 그리고 1시간, 10시간 어렵지 않아요. 더 어려운 건 1분 동안 말하는 거예요. 그렇지만 1분 안에 이야기할 때 정말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어요. 1분 자기소개 또 해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. 또한 쪼개자. 1분이라는 시간 동안 말할 때 아주 작은 걸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. 되게 사소한 것들.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말 습관이 필요해요. 제가 최근에도 영상 만든 것 중엔 그런 게 있어요. 어제 뭐 했어? 친구 만났어. 구체적이지가 않죠. 이건 좋은 말하기가 아니에요. 어제 뭐 했어? 나 남편이랑 북한산 100군데 갔어. 이런 거.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를 담아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훨씬 좋고요. 그렇게 말할 때 시간 안에 압축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알찬 말들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.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. 흥버튼, 브랜딩 되게 잘했다.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지 참 잘하고 있다. 이런 얘기 하는데요. 전 이런 걸 다 생각하지 않았어요. 저는 마케팅을 따로 비용을 들이거나 해본 적은 없어요. 지금 인스타는 팔로워가 한 28만 명, 그리고 유튜브는 이제 곧 10만 명이 돼요. 그걸 위해서 제가 비용을 지출하거나 돈을 내서 강의를 듣거나 그러진 않았어요. 근데 다 하나예요. 말은 상대방한테 가는 거고요. 제품이든 서비스든 사업이든 그게 존재하려면 고객이 있어야 되잖아요. 다 똑같아요. 이 사람이 듣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,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. 이를테면 지금 제가 설득반 5기를 모집하는데 내일 개강하거든요. 근데 그걸 수업 소개를 쓴단 말이에요. 제가 바라는 거, 저한테 니즈는 저는 다정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. 여러분이 제 수업에 오셔서 다정한 말하기를 구사하면 좋겠어요.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. 근데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? 왜 내가 당신이 원하는 세상을 위해서 내 돈 내고 당신에게 말을 배워야 되죠? 이럴 수 있잖아요. 근데 그게 나한테 뭐가 좋은데?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소비자한테 유리한 이야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목적과 벗어나죠?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뭘 제품을 팔거나 뭔가를 할 때 하나라도 상대방이 그래서 뭐가 좋은지 그걸 꼭 담고 있어야만 제일 좋습니다. 당신은 어떤 걸 보여주고 싶나요? 라고 했는데요. 지금까지 강의 들으면서 흥버튼 정응수 씨는 말을 못해서 말 잘하는 방법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있구나. 자기처럼 말 못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구나. 그럼 나는 어떤 걸 줄 수 있을까? 나는 이런 걸 못했다가 이런 걸 잘하는데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. 이런 실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일상에 아주 소박한 거일수록 더 좋아요. 저는 수강생들한테 크리에이터 하라고 말 되게 많이 해요. 직업이나 일, 나이 전혀 상관없이 제가 유튜브 열어라, 일사하시라 말씀드리거든요. 그 이유가요. 말하기에도 연습도 잘 될 수 있고요. 그리고 각자가 갖고 있는 능력이 너무 많잖아요. 저는 그 중에서도 기억나는 게 주부가 있었어요. 자신을 주부라고 소개했어요. 20년 동안 아이들만 키웠대요. 이제 나의 삶을 찾기 위해서 부산에서 매주 수업에 오셨어요. 50대셨어요. 뭘 제일 잘하냐고 했더니 잘하는 거 없대요. 그래서 제가 그럼 뭐 했냐, 지금까지 뭐 했냐고 얘기를 했더니요. 다 들어보니까 음식을 기가 막히게 잘하시더라고요. 음식을 해서 어머님 댁도 가깝고 본인의 어머님 댁도 가까워요. 그리고 아이들도 있어요. 서울에. 근데 이거를 만약에 곰탕을 끓인다. 거의 한 20인분을 끓이는 거예요. 그러고 나눠드려요. 전 하나 부쳐도 20인분을 하고 내 집에 나눠주는 거예요. 근데 그게 본인은 힘들지가 않대요. 일상적인 거고 요리를 정말 좋아하는 거죠. 그 차림상을 한번 사진으로 봤거든요. 그런 거를 크리에이터로 해달라 그랬어요. 이를테면 토마토 하나 살 때도 저같이 요리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은요. 그냥 사거든요. 토마토. 근데 늘 궁금하기는 해요. 무슨 토마토를 사야 잘 사는 걸까? 또는 토마토를 씻을 때는 어떻게 씻어야 할까? 전 지금도 밥을 지을 때요. 쌀 씻잖아요. 쌀을 몇 번을 씻어야 할까? 쌀을 빡빡 씻어야 할까? 그 빡빡의 강도는 어느 정도일까? 저는 그게 늘 궁금해요. 그런데 이거를 소상히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. 그런 컨텐츠가 진짜 좋거든요. 양배추 이렇게 씻으세요. 이런 거. 제가 여전히 몇 년째 뇌리에 떨어지지 않는 살림 있거든요. 바나나를 보관할 때 하루살이가 꼬이잖아요. 그걸 안 꼬이게 하는 방법이래요. 바나나의 윗단을 자르래요. 그러면 바나나가 낱개가 되죠? 그 낱개 꼭지에 랩을 씌워서 냉장고에 보관하래요. 그러면 훨씬 오래 가고 벌레가 안 생긴대요. 여러분 그거 알았어요?
여러분도 모르셨어요? 저의 팔로워 중에 있는 분이더라고요. 제가 그걸 보고 와,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런 게 바로 크리에이터로서 쇼폼 같은 거 만들면 정말 잘 하겠죠? 그분도 거의 한 20만 정도 되더라고요. 이렇게 아주 사소하지만 내가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 나만의 꿀팁 이런 것도 있으면 좋습니다.